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쯤 현실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할 날짜는 다가오는 것은 확실한데 거기 과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선이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취임을 할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알면은 재미없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는 뭐 실질적으로 날짜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그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이고 저 이발할 때가 됐는데 이거 참 요즘은 이래 보면 이제 토요일도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요일밖에 이제 이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저 백압술 선생님께서 일요일날은 노시는 날이니까 말이야. 평일에는 마치면 한 7시 반쯤 되거든요. 늦게 마치고 이러니까 요즘 7시 반쯤 가면 그분 퇴근하고 없는데 큰일이네요. 한 며칠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좀 며칠 방송을 못했습니다. 기록을 못했는데 중요한 것만 못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 수요일이고 내가 11월 11일 날인가 밤에 내가 한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13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15, 14, 13, 3일 전이죠. 일요일 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요 강의도 하고 토요 강의도 하시는데 일요일은 주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토요일은 쭉 강의를 이렇게 몰아서 하시고 일요일은 이제 주요한 부분 앞부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조성리 사회자님하고 총재님하고 미리 무슨 질문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적응식으로 해요. 그냥 총재님은 전혀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워낙 바쁘시고 또 그것을 미리 볼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냥 질문하면은 질문지를 미리 절대 보질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답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내 오셨는데 나도 한 번은 그 조성리 사회자님을 통해서 좀 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을 치러 가지고 2020년 6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021년, 2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이제 2년 지났죠. 2년하고도 지금 11월 달이니까 7, 8, 9, 10, 11, 한 2년하고 5개월 지났네요. 그러니까 29개월 했다고 볼 수 있어요. 4년 같으면 48개월인데 48개월에서 29개월 했으니까 이제 19개월 남았다. 이래 봅니까? 19개월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48개월에서 29개월 했으니까 19개월, 1년 7개월 남았다. 총 이제 1년 7개월 남은 거예요.
총선은 이제 2달 전에 치르니까 1년 5개월 남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 내가 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내가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있는 게 아니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된다고 나는 확신했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단계지만은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반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총재님께 내가 질문을 이제 조성리 사회자님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게 했느냐 하면은, 그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안 가도 될 만한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예산안 통과할 때 반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은 조직 생리가 말이지, 그 위에서 당에서 방침을 딱 내리면은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기서 삐딱하게 나가면은 엄청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다음 공천 뭐 이런 것도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돌출 행위를 해서는 엄청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당적을 벗어나든지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 정직하게 이렇게 예산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반대를 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정말 한강에 사람이 빠지면은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오염을 시키니까, 물을 엄청 더럽게 오염을 시키니까 제일 먼저 건져낸다, 이런 말이 이제 그 정도로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참 썩을 놈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한평생 내가 어떤 분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기는 그랬는데, 그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좀 심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래는 이제 나는 그렇게 한 번 딱 했습니다. 심사를 하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전원 막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전원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선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거의 대부분 가겠죠. 거기서 예외적으로 몇 사람은 이제 구제를 안 가도 안 되겠나. 또 사실상 따지보면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때는 뭐 울고불고 할지는 몰라도 막상 가게 되면은 잘 왔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나도 지도자 정신교육대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해시 안종규 위원장님한테 내 그런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별 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안종규 위원장이 하는 말이 아까 직접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갈까? 내가 그래서 왜냐니까 거기서 24시간 하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아주 최고급 강의를 듣는다고.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강의를 듣는 거거든. 그것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 나는 진짜 가고 싶어요. 이제 몰라.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 놓는데, 몰라, 시험 점수가 내가 시험 치면 몇 점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상 공략은 내가 100점 받을 자신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외울 게 많거든. 그게 원소기호 118가지 외워야 되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말이지, 골상을 보면 5가지 기운이 있고, 아직 그거는 난 못 외우거든. 골상, 무슨, 기운이 혈기, 태기, 용기, 서기,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고, 그거 따지면 못 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죠. 그래도 울고불고 하겠지만은 갔다 오면은 정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100개, 1000개, 10,000개 받은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온다고.
특히 양심이 맑아져서 나와요. 낙엽만 봐도 왠지 슬퍼지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지금은 뭐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이렇게 좀 둔한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니까 물질과 나와 이 현상세계가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 모르고 있으니까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막 탐착을 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거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한국 교육 제도 자체가 일때까지는 이제 산업화가 돼야 되고 또 민주화도 돼야 되고 그런 단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희생양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애들단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대통령부터 모든 그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바른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뭐 하버드 대학 갔다 온 사람은 백락청이 이런 사람들도 말이지. 하버드 대학에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이 못 알아보는 것은 왜냐?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여튼 뭐 지도자 정신교육대 문제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래는 이제 11월 13일 일요일 날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길래, 김건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뭐 영부인인데 이분의 이제 전생이 남자였냐 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그런 질문은 사회자가 걸러야 된다 말이야.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삭제를 했어요. 삭제해가지고 삭제한 동영상을 다시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실황 중계를 못 보신 분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다시 보려고 하니까 이거 녹화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런 저한테 전화도 왔더라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영부인, 지금 현재 대통령 또는 대통령에 대한 영부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재심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드니까 질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총재님께서는 이봉규 씨 하고는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대담을 해요.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은 아주 뭐 좋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고시 합격을 했으니까 사법고시 합격했고 또 뭐 서울대학교 뭐 법대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아주 엘리트들이니까,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들이 뭐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죠. 덕담을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항상 좋게 이야기하죠. 이재명 씨 부인한테도 좋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김건희 여사 또는 이제 김혜경 여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 훌륭하고 좋으니까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지요. 내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있지. 하지만은 총재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또 기록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정은, 야, 이거 나는 그 상원에서 말이지, 그래도 한번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말이지, 하원은 뭐 이겼는데 상원에서는 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지금 지금 50명 그 민주당에서 50명 확보가 됐고 공화당에서는 49명이라. 그럼 한 사람은 지금 이제 조지아주라고 플로리다 바로 위에 있는 주던데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그 정해지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과반수 50%를 득점을 하고 당선이 돼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0%를 받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재선거를 하니까 조지아주에서 그래서 재선거를 해가지고 공화당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50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결정권자는 해리슨 지금 부통령이 들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50대 51라 하더라도 또 조지아주에서 저게 되면은 51대 49니까 51대 49고 그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그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석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잖아.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당 그 상원은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솔직한 말로. 나는 이제 왜냐하니까 트럼프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이제 인연이 아주 깊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이죠. 2020년 그때 연말에 허경영 총재님한테 고맙다는 그런 감사 메달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트럼프가 좀 이렇게 잘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기분 같아서는 바이든도 탄핵도 시켜버리고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많으면은 탄핵도 가능하니까 또 재상은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힘드는가 보더라고. 하여튼 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지금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몇 표 차이로 지금 공화당이 앞서고 그런가 봐요.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 전에 그 라나 방송하고 또 어떤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군부가 통치하고 있고 트럼프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내가 그 소식을 좀 뜸하게 잘 안 듣고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뭐 가짜 바이든이 세 사람에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요즘 내가 좀 못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황이 중요하죠. 국내 상황은 뭐 이재명 씨를 이제 구속시키기 위해서 뭐 정진상인가 지금 최근에 김용희는 구속대회가 있고 정진상이를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뭐 조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검찰에 출두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가서는 이제 이재명이를 치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서 이제 그게 그 국민의힘당하고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수박 세력들 그러니까 내각제를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이를 치기 위한 하나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한욱이라고 블랙하우스를 내가 어제 처음 봤는데 아이고 재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사실상 우리 정치 현황, 우리 국내 정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오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정이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간한 이제 좀 정치 평론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다 듣고 있는데 어제 처음 내가 들은 게 있다고. 최한욱 TV가 있더라고요. 아구 정확하게 잘 보대요. 최한욱 TV인데 이 사람이 블랙하우스라고 그런 동영상이 지금 어제 8탄을 했더라고. 8탄.
아, 그 재미가 있어. 나는 재미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어제 지금 이제 4화 지금 1, 2, 3, 4화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8화까지, 7, 8회는 보고, 그러니까 5, 6을 못 봤지. 지금 4화는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그 뭐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이낙연 씨하고, 그 양정철이라고 있어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했고, 이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아주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에요. 양정철이 원래 삼철이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밑에 그 뭐 전재철이하고 뭐 또 양정철이하고 철철철이 세 사람이 있다고. 이재철인가 모르겠네. 양정철, 전재철, 뭐 이한철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 중에 삼철 중에 하나가 양정철인데, 양정철이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지가 2015년에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총선에 한번 나가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제 또 만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 현재 대통령하고 이제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황화영이라고 있다고. 황화영이의 이제 아들이 황종호가 이제 조카지. 이제 뭐 그냥 친조카는 아니고 아주 너무 친하니까 삼촌 하니까 조카라 하고, 김건희 여사로 보더는 이제 조카라고 하는데, 그저 황종호가 양정철의 이제 이제 자가용 기사를 했어요. 기사. 민주연구원장 같으면 그 기사를 데릴 수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는 내막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황혜영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황종호인데, 황종호가 양정철이의 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친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오래 했어요. 한 1년 7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17개월 했어요. 17개월. 그런 이야기를 쭉 그 블랙하우스에 최한욱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채권에서 한 사람이 그 조사받다가 죽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조남욱이라고 삼부토건 회장이죠. 르네상스 호텔 회장하고, 그게 이제 옵티머스 사건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오더라고. 뭐 대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삼부토건의 그 조남욱 회장, 그리고 양정철,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쫙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을 파헤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내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대충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기자라고 하는 것은 강진구 기자. 이 사람이 시민 언론 더 탐사해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지금 보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파고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현상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재명이를 이제 구속하려고 지금 폼을 잡을 거고, 근데 이제 국회 회기 중이니까 이제 하지는 못하겠지만 12월 달에는 아마 체포가 될 것 같아요. 구속이 될 것 같다고, 이재명이가. 되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물로 말하면 한 100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동욱 현재 법무부 장관의 이제 목이 거의 뭐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은 이제 양쪽에서 치는 거예요. 양쪽에서 치는 건데,
지금 강진구 기자가 말한 이제 금년 2022년 7월 19일하고 20일 밤에 청담동 청담동 그 뭐 이제 그 고급 술집에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현장 그 변호사 30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비해서 한동훈 씨는 내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나는 그 집에 간 적이 없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뭐를 걸 거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그런 것이 거의 다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아마 그날이 이세창이 이제 자유총연맹 회장 그 생일인가 보더라고. 7월 19일 날 그날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다 밝히고 있다고 지금. 첼리스트도 이제 이렇게 밝히려고 하고,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또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대택 씨가 지금 이제 정대택 씨가 이제 이것을 다 밝혀내고 있고, 강진구 기자가 밝혀내고 있고, 이래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정대택 씨하고 강진구 기자가 없었으면은 그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아버지의 자택을 이제 샀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진구 기자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밝혀낸 거거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한동훈 씨 목이 이제 반은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반은 11월 30일 이제 수요일 오후 2시에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변희재 씨가 이제 밝혀냄으로써 완전 날아가 버린다.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 이제 그래 되면은 목이 당각 날아가게 되면은 스릴 쿠션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한동훈이 목이 날아가면은 그 목이 어디로 가느냐고. 그렇게 이제 날아오는 거예요. 이 정권이 이제 그냥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스릴 쿠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뭐 지원 발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성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야. 완전히 이제 한제 1961년 그때가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냥 혁명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넣었거든. 그 비슷하게 그 전두환이도 1980년도 그저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정축제한 사람들 그 명단을 그 이규강이라고 저기 이순자 여사의 그 아버지의 동생이지. 그 사람이 정보가 밝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줘가지고 부정축제자들 이렇게 다 잡아넣었지. 아마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 장인어른의 동생일 거야 아마. 그 사람 그 차지철이 그 경호실장 있을 때 그게 좀 소속돼가지고 정보를 좀 많이 알아가지고 그 명단을 줘가지고 부정축제자들 이렇게 공개를 했고, 또 여야 정치인들 이렇게 뭐 김영삼이도 그냥 정치 은퇴를 시켜버렸잖아. 혼외자도 있었거든. 김대중도 있었고 뭐 그런 걸 밝혀내가지고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고, 김대중이 구속시켜버리고 그렇게 좀 강하게 했다고. 전두환이도 강하게 했는데, 이번에 강하게 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와가지고 정화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렇다고. 그런 운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초강대국이 지금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눈앞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전두환이 박정희 히틀러는
허경영 총재님 앞에 주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초강력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운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금 현재 제일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최한욱 기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아주 진실을 잘 드러내고 있네 보니까 조남욱 그 르네상스 호텔 산부토건 회장하고 이낙연과의 옵티머스 그 관계, 그리고 이제 윤석열 현재 대통령하고 그 양정철과의 관계,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 지금 잘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11월 30일 날 이제 변희재 씨가 한 방 터뜨리게 되면은 한동훈의 목이 날라가요. 그 목이 날라가가지고 당구로 말하면 쓰리쿠션. 그 당구가 또 누구를 친다고 치게 되면 이 정권은 그냥 내려앉과 동시에 이제 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씨도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아병에서 출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주 초긴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전이 아주 재밌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그 본심본태양 찬란한 그 태양이 뜨고 배경에 찬란한 모습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